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중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MWC 2024에서 갤럭시 링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요. 글로벌에서 TV 출하량 2위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밸류업 프로그램 과연 제로 소진인가 아닌가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힙이 엇갈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도 좋았고 수은법 개정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자가지 치료, 램시마 SG 이슈 속에서 셀트리온까지 위치해 있고요. 5위에는 삼성생명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오전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장주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이슈로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도 먼저 HBM3를 양산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이고요. 이 3위에는 알테오 제안이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이 호실적,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4위와 5위 한미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도 수급 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도 한국전력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어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LG화학 2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오히려 LG화학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LNF는 4위에 이름 위치해 있고요. 전일 금융주의 하락세 속에서도 이 주가 지켜줬던 메리츠 금융 지주까지 이름 위치해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오늘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전장에서 기관은 2차 전지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전고체 관련 종목도 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인 나노 신소재까지 5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선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한국전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은 전일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개인은 기아를 매수했습니다. 오늘 역시 현대차는 상승폭 지켜주려고 하고 있지만 기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러브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3위에 이름 위치해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는 이번 주 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HLB도 신주 발행 소식 속에서 개인이 5위로 이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수급 특징 종목들 쭉 봤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 한전도 사고 있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나노신소재 등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가 조금 엇갈린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 특징주 중에서 반도체주, 대형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2%대 밀리고 있는데 테이블 고수. SK하이닉스는 오늘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밀리는 이유는 마이크론이 이제 HBM3의 이제 공식적인 양산을 발표하면서 네. 그 부분 때문에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는 생산 캐파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최소 3배에서 4배, 그리고는 수율에 따라 가지고는 그 이상 하이닉스의 생산 용량이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AI 반도체 공급에 있어가지고 HBM이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약간의 좀 재미없는 장, 그리고 업사이드가 좀 닫혀 있는 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S&P 500이 지금 5,100포인트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 지수에 대해서 전망치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 올해 연말 기준 S&P 500 기준으로 5,100에서 5,20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연초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AI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을 보유했을 때 1년 동안 보유 수익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면은 통계 자료상으로 지금 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큰 손들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빅테크를 포함한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채권을 대거 매수했다라는 이러한 통계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주식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주식 더 올라가야지, 주식 좋은데 엔비디아가 저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CPI 데이터도 그렇고 PPI 데이터도 그렇고 이번 주에 PC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그 상황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3월에 있을 FOMC 그리고 3월에 있는 선언 만기 네. 이런 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3월 초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상에서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심에서는 조금 테마주 중심의 등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2월달 중심으로 보시면은 저 PBR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지 그 외에는 장이 별로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난 1주 동안 채권 시장에 역대급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약간은 숨고르기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조금은 시간차를 두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2% 하락 앞서서 우리 태배 고수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마이크론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있죠. 당연히 다이렉트 영향이고요. 네. 원래 마이크론이 그 HBM3나 3E로 3를 스킵하고 3로 가는데 네. 이것이 이맘때 또는 2분기 들어가기 전에 나올 거라는 자체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지금 좀 전에 그 TV 고스 얘기했지만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그거는 오늘 뭐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보다도 지금 마이크론이 늦게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급하기로 한 것이 8단의 24GB 제품이에요. 그리고 샘플하는 것이 12GB, 8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실 수가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 HBM이라는 게 쌓는 거거든요. 네. 8단으로 쌓은 게 8단이냐? 있고, 근데 그게 양산하겠다는 거고, 네. 샘플 중이라는 게 지금 준비 중인 거. 네, 네. 그거는 12단은 지금 샘플 중이에요. 4계단 더 쌓아서 예. 12단. 예, 하이닉스는 지금 16단까지 개발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8단까지는 어영부영 가는데 8단에서 그 다음 단을 갈 때는 어렵군요. 이젠 그 수율이 확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발열 문제도 있고 하여튼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니까 캐파가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극복할 것이냐? 극복을 아직 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회사가 얘기한 수치가 얘네 기준으로 9월 달까지 걔네가 마이크론이? 1년인데 네. 한 수억 불 매출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캐파와이즈는 수율이 잘 잡혔을 때 연말 정도에 한 3만 장 혹시 뭐 그 정도예요. 뭘 샀는데 하이닉스가 부하고 있는 게 한 13만 장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쳐주더라도 연말 가서 4분의 1, 5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임팩트는 아닌 거고요. 하이닉스에 있을 때는 이거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하면서 애널리스트가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올해 거는 sold out.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려면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마이크론이나 마이크론한테.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근데 걔네들이 캐파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네. 걔네 물량을 픽스는 못 해주는 거고 그게 업사이드가 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올라간 건 좋은 겁니다만 하이닉스가 그거 반작용으로 그만큼 빠지거나 오늘 삼성전자 왜 가지? 삼성전자 왜 가는 건 그건 거죠. 마이크론도 하는데 삼성도 못해? 뭐 이런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종목을 찝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하루하루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스. 저기 양말 말고 미국의 속스, 속스. 한국의 SOXX. 네, 한국의 예. ETF, 한국의 ETF는 삼성전자도 들어있지만 하이닉스 들어있고 그쵸. 한반도체 들어있잖아요. 오늘 한반도체 얼마 잘 갑니까? 그렇죠? 왜? 마이크론한테 공급할지도 모른다. 네. 마이크론 공급 안 해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하려면 한미반도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ETF를 하든지 네. 한국하고 미국 하든지 진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를 몰빵하는 거는 하루하루 또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늘은 결국은 하이닉스는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장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0.69%로 상승폭을 더 키우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다행히도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종목 가운데 기아의 주가도 0.09% 강보합권으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팔면 바보 되는 거예요. 예. 하이닉스 오늘 팔면 어제 사고 오늘 루저. 쫄아가지고 오늘 팔고 2%에 바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중소형단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꼽으셨는데 현재 주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반도체 얘기는 사실 자주 했잖아요. 고점 올랐을 때 지금 어떻게 사냐,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냐 했는데 샀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심플하게 생각. 합시다. 하면 그러니까 저기 엔비디아가 네. 이게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그렇죠.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삼성이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건 뭐 나발이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네. 버블이다. 네. 엔비디아가 버블인데 빅테이크 안 사고 다른 거 살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온 디바이스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론론 학습으로 빨리 가가지고 온 디바이스 많이 되면 암을 사시면 됩니다. PSR 40배도. 세상이 바뀌는 거는데 그걸 확실치 않으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면은 당연히 뭐죠? 한미반도체를 레버리지 개념으로 사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영역이 애매한 영역을 8만 원 넘어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다양한 단어? 나와 발, 뭐 이런 단어는 방송용으로. 나와버렸어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자, 나와 발이가 아니고요. 나 그리고 발.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자, 발. 여러분, 저희는 고품격 방송을 지향합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급 특징주 우리 김종효 교수님께서 또 하나 찝어주셔야죠. 네, 저는 뭐 지금 오늘 빠지고 있는데요. 그 바로 SK하이닉스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SK가 그때 말씀드릴 때 SK 지주사가 지주사. 있고 그 다음에 SK 지주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계열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의 20%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SK스퀘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은 올해만 3%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SK하이닉스와 결을 좀 같이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매매야 각자 알아서 판단해 하시겠지만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것을 현금화하는 과정, IPO 과정이 워낙 말이 많아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하이닉스 지분 20% 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만큼 올랐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도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가치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HBM 관련한 뉴스,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그 계시는 곳에서 기사가 났다는데 최근에 HBM 관련한 기사 뭐 있었나요? 저는 지금 무슨 기사가 봤습니다. 났어요? 계신 곳에서 나온 기사가 아닌 건가 봅니다. 시청자분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기사 아직 뭔데?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효인 교수님. 네, 저는 하나투자증권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좀 52주 신고가 갱신을 좀 했고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 수급 유입 이게 국내 ETF 출시 기대감들과 좀 맞물리면서 총선 공약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들. 여기 안에서 개별주라는 것은 사실 뭐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가치에 대한 공정 가치 반영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인데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두나무 지분 6.1%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지분 9.2% 야놀자에 400억 원대 투자를 좀 단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투자 이슈가 상장으로 좀 이어지는 기대감들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수급보다는 다른 IPO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하면서 하나투자증권도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으로 36GB HBM3E 12
이게 12단인 거죠. 12H가 디램을 개발했다. 상반기에 양산 예정이다. 이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전형적으로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뭐 마이크론에서 신제품을 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낮에 항상 우리는 여기까지 준비해 놨어라는 약간 아. 외계인 고문 뉴스를 항상 냈었습니다. 네네. 오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11시에 다 풀렸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엠바고 걸어놨다가 동시에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문제는 여기서 정말로 이게 HBM3 양산, 엔비디아 납품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뭐 삼성전자가 기술이 없다가 아니에요. 기술이 없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가 시장의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엔비디아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진짜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또 테이버 고수가 쭉 업계에서 지켜보기에는 이러한 마이크론의 얘기가 하나 나오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건지 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련한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뉴스 나오고 나서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 늘렸다라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는 또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장일 고수입니다. 한미반도체 제시하셨고요. 김종효 고수의 SK스퀘어, 변영인 고수의 한화투자증권, 테이블 고수의 SK하이닉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그 펀치라인을 통해서는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 강영규 매니저의 종목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에 수익률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강영규의 펀치라인 확인해 보시죠.